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만있어 봐. 내가 요새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해가지고 네, 투표했죠? 했어요. 했죠. 나만 안 했네. 아니, 우리 박재 PD 투표했어요? 하셨군요. 야, 나만 안 했네. 아이고, 야, 이 아주 민주시민들만 있어요. 여기? 왠지 알아요? 왜요? 저희 이제 본투표 날 일해야 돼가지고 미리미리. 나도 일은 해요. 그렇긴 하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려야지. 4시부터 6시까지. 내일은 5시부터 7시가 아니라 4시부터 6시까지 대선 특집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합니다. 이게 다른 방송보다 30분 일찍 시작해요. 네. 다른 곳보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분이라도 아니 전 시간 동안 충실하게 여러분들께 내일 대선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듣기 시작하면 계속 그럼요. 들어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유, 그럼요. 진짜 우리 월드스타예요. 김영민 저요? 아나운서. 저요? 그럼. 내일 선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준비가 한창일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것 당선자 윤곽 이거 출구조사 할 거예요 아마 내일.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2일 0시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예. 오늘 밤 자정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4,2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전 국민들의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또 초유의 관심사일 텐데요.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에 발표가 되고요. 이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가 또 시작이 되면 아직 추정이지만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이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일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큰 경우에는 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제19대 대선 때는 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유력 소식이 오후 10시쯤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19대 대선 때. 요때 그러니까 이때도 8시까지 했거든요. 네. 다른 데서는 6시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때도 8시까지 한테 10시에 했다. 그럼 뭐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경찰이 내일 가포비상은 모든 경찰 휴가 간 경찰도 다 휴가 못 가죠. 못 가죠. 네,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서울경찰청이 대선 본투표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를 이 가포비상 발령을 내렸습니다. 경비 비상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이 가포비상 단계고요. 경찰관의 연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내의 투표소 2,260곳에 총 4,500명을 투입을 해서 인근 순찰 강화하고요.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정오쯤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에 대통령 경호처에게 경호업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 사범도 경찰이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 사범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경찰이 1,891건을 단속을 해서 총 2,1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고 이 중에 8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70명을 송치하고 5명 구속하고 또 65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37명 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현수막 벽
첩보 훼손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굉장히 문제죠.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도 수십 명 선거 사범이 적발이 됐고 사전 투표 기간에 투표소 안팎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벌인 사람들도 수십 명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볼 점은 이번 대선 기간에 선거 운동원 등에 대한 폭력이 지난 대선 대비 2배로 늘었고요.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범죄는 또 지난 선거 대선 기간 대비해서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선관위에 관한 문제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치학 교수니까 이 선거 때 선관위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정말 아주 고위직 아닌 이 선관위 공무원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선거 때. 네. 그거 막 멱살 잡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제가 왜 그러냐면 5명이 구속이 됐다.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반 선관위 공무원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뭐 맨날 실수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네. 이건 고위직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무슨 리박 스쿨이랑 근데 리박 스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이 운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리아. 내가 그런 일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예. 뭐 댓글 조작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이게 또 늘봄학교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늘봄학교와 리박스쿨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전수조사 진행하고 만일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1일자로 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 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이 자손군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일하게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관련된 늘봄 프로그램이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그리고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인데요. 교육부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당 프로그램들은 교육부가 공모하고 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급이 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번 의혹 관련해서 유감 표명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교육부가 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해당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또 신속히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제가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일이 그거 한 20년쯤 전일 거예요.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저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애기 네, 초등학생 때였는데. 텐데 뭐. 네, 그래도 그 뉴스가 워낙에 충격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또 불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5호선. 네, 저 그렇습니다. 5호선 자주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방화범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혼
했는데 소송 결과가 불만이었나 봅니다. 아니 소송 결과가 불만인 거하고 이게 뭔 연관이에요? 저도 참 그게 의문인데요.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31일,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아침에 발생한 일인데요.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이 방화범이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네. 이게 제일 길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한강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여기가 되게 길은데 야 이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로 인해서 모두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 그 지하로 대피하는 모습들도 지금 사진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큰 트라우마에 사실 시달리실 것 당연하죠. 네,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129명이 처치를 받았고요. 또 지하철 한 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방화범인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질렀고 범행했을 휘발유를 2주 전에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서 지금 현존 전차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 원모 씨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두 가지 사안이 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미리 계획했느냐 관련해서 할 말이 없느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냐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제가 알기로 3호선에도 방화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5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놀래고 막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좀 더 중하게 이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아주 참 난 이 얘기 들어가지고 이게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너무 큰 사고가 될 뻔. 사건이 될 뻔했어요. 이건 다시 그래도 이게 훈련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는 이 안에 다 내연 소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정말 화를 면하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